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20년 된 친구인데요. 네. 2014년도 6월에 500만 원을 빌려줬고요. 네. 10월쯤 돼갖고 500을 빌려줬거든요. 지금 한 6년 됐는데, 내가 이제 뭐, 이자까지 다 쳐갖고 준다고 자꾸 그러더니, 자꾸 피하기만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자를 따로 정했어요? 뭐 5%뭐 그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법적 절차를 밟거나 하신 적은 없으세요? 땡큐도 안 써주고, 그냥 친구 믿어서 했거든요. 6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법적으로 해야 될 거, 써야 될 거, 이제 저도 이제 지금 고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지금부터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야, 너 내가 2014년 6월에 돈 빌려준 거 기억나지? 그럼 그쪽에서 그래서 뭐 그런 통화 내용이나 녹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녹취하시고 아니면은 뭐 카톡 같은 걸로 야, 뭐 누구야 난데 뭐 이제는 좀 돈을 갚아야 되지 않겠냐. 6년이나 지났는데 이 부분은 뭐 시효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민사적인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이제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면 10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요. 청구를 하는 데는 넉넉하게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재산 조사겠죠. 재산 조사.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니까 집 주소, 직장, 자동차 뭐 차 번호, 가게 주소,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것들 다 파악하신 다음에요. 가압류 해놓는 게 솔직히 되게 중요해요.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처분하지 말라라는 그 재산 어떤 그 금액만큼의 가압류를 걸어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승소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는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네. 일을 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는다 이런 사연인데 작년 연초부터 월급이 이제 급여일에 맞춰 나오지 않더니 뭐 15일, 20일 미뤄지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급기야 작년 10월부터는 이제 아예 급여를 받지 못하는 아이고. 이런 상태가 됐는데 회사 대표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투자자들이 있다 지금 그러니까 얘기가 좀 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내가 급여 지급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몇 달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이분도 퇴사를 결정한 건데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거예요. 그리고 삼자 대면까지 했는데 노동부에까지 신고를 했냐? 왜? 내가 곧 줄 건데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일부라도 좀 나눠서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주겠다고 서명을 또 했어요. 네. 또 형사처벌 안 하고 민사를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인데 또 어쨌든 돈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후로도 지금까지 돈을 안 주고 있는 거죠.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형사소송을 할 수는 없냐. 체불된 임금 아예 못 받는 거 아니냐. 간단하게 그냥 정리해드리면 뭐냐면 고용노동부 거기에 진정을 넣을 수가 있고요.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진정이라는 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아니면 뭐 기타 다른 법률을 위반한 그 위법이 있으니까 이거를 시정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어떤 진정이고 고소는 이 사람이 이런 법을 어겼으니까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법률 행위라고 해요.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진정이 접수가 되고 대상 피진정자를 불러가지고 어떤 조사를 하고 25일 안에 시정이 안 되면 검찰에 송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소는 애초에 이제 처벌해 주세요라고 했으니까 바로 조사한 다음에 검찰에 송치를 하겠죠. 요 임금차별과 관련된 어떤 이거를 의뢰하는 법들이요. 대부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요. 처벌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으면 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고소 취하만 해주면은 처벌을 안 당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요구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정이고 아니면 고소고 한번 취하를 하는 의사표시가 들어갔잖아요. 수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법원에 진정이 접수가 되면 그때는 다시 나는 이제 번복하겠다, 물리겠다, 다시 처벌해 주세요라고 못한다 하잖아요.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장기간 동안 그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래도 일단 한 번 고소했다가 취하한 사건은 재고소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법리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돈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게 분이 돈이 없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나라에서 돈을 주는 제도들이 있어요. 채당금 제도라는 건데요. 체당금. 이 회사가 나에게 임금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증명을 해서 신청을 하면 일단 정부에서 3개월치 퇴직금이나 아니면은 3개월치 임금, 체당금 제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상한이 한 2천만 원 내외라고 알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대신 주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여기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어이예요, 어이. 그래서 지금 아이 체당금을이라고 해주신 쏘쏘님, 박신영님은 최단금, 추릉은비님은 최담금, 최당금입니다. 당금. 저희 발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추렁은미님은 담금주 먹고 싶다 이런 느낌. 예. 제가 지금 그 오답 주신 분들 사실
누구보다 열심히 듣고 그렇죠. 아, 네. 내용에 흠뻑 빠졌기 때문에 이런 댓글 나오는 거거든요. 당금입니다. 네네네.